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그곳에서 30년 만에 또 한 번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30년 전의 전두환 씨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더 엄정하게 단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폐지된 사형을 꺼내 든 건 이 땅에 다시는 내란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반성 없이 억지 변명만 해 감경할 여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식 침대 변론을 이어가면서 서증 조사가 끝나기까지 11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어젯밤 9시가 다 되어서야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누구보다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경고성 계엄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사회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1980년 신군부 쿠데타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죄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12.3 내란 사태 406일 만 전두환 씨가 내란 수괴로 사형을 구형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나옵니다.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자정을 넘겨 마이크를 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 3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말만 7번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다며 내란몰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 없는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 최후 진술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시간을 의식한 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예고한 분량은 40분이었지만 결국 혼자 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특검 수사가 망상이고 소설이란 말은 7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망상이고 소설일 뿐입니다. 정치적 수사라고 폄하하며 특검을 이리때에 빗댔습니다.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6년 검사 경력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였다는 계몽령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잡아놓는다고 없어집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세월이 지나면 더 반국가 세력이 더 단단하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야 돼요. 나아가 메시지 계엄에 효과가 있었다는 자화자찬까지 나왔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또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때 68분간 최후 진술한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말했지만 이번엔 국민을 향한 형식적인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의 상인과 운영진이 김 의원의 식사비를 수시로 대납해 줬다고 JTBC에 털어놨습니다. 김 의원이 지인들을 데려와 100만 원대에 이르는 식사를 하고 그냥 가면 계산은 자신들의 몫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냈다는 상인은 김 의원이 저녁 6시에 온다고 하면 4시부터 준비를 해놨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엔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한 노량진 수산시장 관계자는 김 의원이 수시로 지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김병기가 보통 오면 막 친구들, 그 중동고등학교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 10명 막 이렇게 데리고 와서 먹어버리면 100몇십만 원씩 나와. 계산은 시장 상인 또는 시장 운영사인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의 임원들 몫이었다고 말합니다. 먹고 우리가 이제 계산은 이제 우리가 하고, 그게 한 달에 한 2번씩 생기.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고. 주로 접대를 한 식당 2곳도 지목했습니다. 김병기 온다고 미리 해놓으면은 6시면 걔네들이 4시서부터 다 세팅 다 해놓고 아주 막. 그리고 우리가 다 전 알르고 물건들. 해당 식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자주 오신다고. 네네네. 그분은 좀 조심하게 드시는데 옆에 분들은 다 잘 드시더라고. 보통 그렇게 오시면은 여기 계산은 해당 관계자는 김 의원 집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물 선물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제 내가 집을 아니까 가서 현관 입구 그 문 바깥에다 이제 조개 같은 거 좀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식대를 대신 결제한 걸로 지목된 전직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 임원 B 씨는 JTBC에 김 의원이 한두 번 다녀간 걸로 알지만 그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 측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며 만약 그랬다면 개인의 일탈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은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자 사실 무근이라며 대체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쿠팡 수사에 대한 미국 의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마녀 사냥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쿠팡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의 핵심 참모 출신들을 로비스트로 대거 영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의회의 이례적인 공세가 결국 치밀한 로비의 결과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 해외 디지털 규제가 주제였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정부의 쿠팡 수사를 질타합니다.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수사 자체를 마녀 사냥이라고 규정합니다.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그런데 JTBC 확인 결과 이 발언을 한 의원의 핵심 참모 출신이 쿠팡 로비스트로 확인됐습니다. 밀러 의원실에서 2022년까지 정책 설계를 총괄했던 조셉 포크너 전 수석 보좌관입니다. 포크너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쿠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 참모 출신인 만큼 해당 의원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주관한 세입위원회 고문 출신인 켈리앤 쇼와 케이시 히긴스 역시 쿠팡 로비스트로 파악됐습니다. 상임위 내부 메커니즘을 잘 아는 이들이 의제 설정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미국 시장에 상장한 뒤 약 160억 원 규모의 로비 자금을 투입하며 정관계 네트워크를 강화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쿠팡 문제와 외교 통상을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미 의회의 문제 제기로 외교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